왓썹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맥북도 왔어요. 네, 여기 이렇게 도착을 했죠. 저는 10세대 인텔 10세대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왜 10세대 모델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16인치 모델과 13인치 모델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살짝의 팁도 드리고 오늘은 간단하게 언박싱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누런 박스부터 제거해보자고요. 애플은 노란 박스부터 애플 거를 사용합니다. 맥북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내부 박스도 칼이 필요 없죠. 이거를 싹 덜렁덜렁 나와라. 저는 블랙을 좋아하다 보니까 스그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때가 제일 좋아요. 이때 거의 뭐 약간 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성품도 간단하게 볼게요. USB, C2C, 충전 케이블, 설명서, 그리고 61W의 어댑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외관과 디자인은 변함이 없죠. 앞으로도 거의 변함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말 스테디한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맥북 프로 13인치는 두께가 1.56cm, 세로로 약 24cm, 가로로 30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 손으로 열 수 있네요. 그리고 베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베젤이 워낙 얇잖아요. 근데 아직 맥북 프로는 베젤이 살짝 두껍습니다. 루머로 나오고 있는 14.1인치 모델은 이 이너 베젤을 많이 없애고 물리적인 크기는 조금 더 커질 거예요. 16인치와 거의 동일하게 그렇게 나오겠죠. 저도 사실 14.1인치가 나오면 갈아탈 겁니다. 그때도 또 리뷰를 할게요. 그럼 설정을 마치고 돌아올게요. 오늘은 언박싱이랑 프리뷰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훑어만 봅시다. 이번 인텔의 10세대 아이스 레이크는 CPU 성능 향상이 크기보다는 내장 그래픽카드의 향상이 큽니다. 그래서 내장 그래픽카드를 쓰는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가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쿨링에 큰 문제가 없는 맥북 프로는 웬만한 작업을 해낼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리고 호평받던 나비식 키보드를 버리고 가위식 키보드로 돌아왔기 때문에 타건감 완벽한 수준이고요. ESC도 분리가 되고 터치바도 한층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베젤은 살짝 두껍긴 하지만 500니트의 밝은 밝기, DCI P3 영역에서 100%에 가까운 색재현율, 높은 해상도, 넓은 시야각, 거기에 트루톤까지 250만원이라는 가성비와는 먼 가격을 하고 있지만 맥만의 감성, 애플만의 빌드 퀄리티, 왜 제가 맥북을 팔면 또 맥북을 갖고 싶어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뭐 자세한 리뷰는 제가 추후에 성능, 발열, 벤치도 돌려보고 게임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건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왜 8세대가 아닌 10세대의 고급형을 샀는지, 그리고 16인치와 비교해서 13인치가 왜 괜찮은지 그런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같이 요 모니터를 봅시다. 맥북 프로 13인치를 구매하러 들어가 보면 총 4가지 모델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2가지 모델입니다. 170만원짜리 모델과 250만원짜리 모델이 딱 2가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용량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 2가지 모델은 확실히 차이가 있죠. CPU가 8세대냐 10세대냐, 내장 그래픽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램도 8기가냐 16기가냐, 저장 장치도 256기가냐 512기가냐, 썬더볼트도 2개냐 4개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가격은 약 80만원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럼 이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겠죠. 우리는 먼저 가격을 보잖아요. 가격이 가장 저렴한 8세대 제품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CPU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40만 5천원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비싸요. 이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선택하시면 안 돼요. 이제 램을 16기가, 용량을 512로 높이게 되면 10세대 모델과 CPU만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되죠. 226만원이 됩니다. 심지어 근데 이건 DDR3예요. 클럭이 좀 낮은 램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가격 차이가 20만원 정도 나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썬더볼트도 2개나 작고 램 클럭도 낮고 심지어 CPU 클럭도 낮은데 20만원 차이다. 그럼 뭘 사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사실 250만짜리 고급형 모델을 선택하는 게 가장 나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도 있지만 이 CPU와 썬더볼트 차이가 꽤 큽니다. CPU를 한번 볼게요. 이게 방금 보신 모델입니다.
10세대 i5 18,000점 정도가 되죠. 싱글 코어일 때는 5,300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이는 게 8세대 i5의 벤치 점수입니다. 멀티코어일 때 16,607점, 싱글 코어일 때 4,612점. 단순히 수치로만 보면 약 10% 정도씩 더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점수로 환산했을 때 한 10% 정도씩 향상된 거지 실제로 사용해보면 체감되는 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이 내장 그래픽이에요. 내장 그래픽이 최대 80%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는 10세대 모델을 선택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여기서 이제 CTO를 할지 안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용량 같은 경우는 추후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한 용량을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512기가를 샀지만 편집을 많이 하신다, 저장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되시면 1테라 이상을 선택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외장 하드를 들고 다니면 답답하기도 하고 여기 들어간 SSD가 좋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지갑은 편하지 않지만 여기서 확장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CPU, CTO 같은 경우는 저는 비추천합니다. 27만원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돼요. 이것도 한 약 10% 정도 향상이 됩니다. 실제로 체감되는 느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조금 더 빠르긴 할 겁니다. 근데 내장 그래픽은 G7 동일해요. 가성비적인 면에서 i5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램은 54만원. 역시 램 장사는 애플이 잘합니다. 근데 뭐 자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 맥북을 사면 한 5년은 쓸 거다, 엄청 고사양의 프로그램을 많이 돌린다, 이런 분들은 32기가를 추천해 드리지만 외장 그래픽 카드도 없고 코어 수도 4코어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32기가를 선택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차라리 용량을 높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굳이 램을 업그레이드 할 거다, CPU도 업그레이드 할 거다, 용량도 업그레이드 할 거다, 이런 분들은 16인치를 추천해 드립니다. 성능 때문에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 근데 무게도 정말 13인치가 좋고 돈도 많다, 이런 분들은 CTO 마음껏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400만원 껌값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썬더볼트가 2개인 거와 4개인 거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액세서리 같은 걸 사용해보면 한쪽에 2개가 있는 건 상당히 불편해요. 충전을 따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요. 안 그래도 제한적인 입력 단자가 2개밖에 없다는 건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다중 작업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맥북 프로를 무조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020 맥북 에어를 써봤지만 CPU 성능 차이는 크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발열 문제로 인해서 스로틀링을 생각하면 맥북 프로를 선택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오늘은 맥북 프로를 언박싱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맥북 프로에 대한 디테일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해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또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똥 봐.